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당대표와 대선 후보를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과 회동을 하고 인선 방향 등을 논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네, 21대 국회가 한 달여 남은 가운데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며 여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여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과 비공개 만찬을 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홍준표 시장을 만나 4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향후 국정 기조와 함께 대통령실과 내각 인선 방향 등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차기 비서실장 후보로 장제원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을 추천하며 비서실장의 덕목으론 정무 감각과 충직함을, 총리 후보는 사심과 야욕이 없으면서 야당과 소통이 되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시장은 YTN에 이들을 추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부는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여당 총선 패배 이후 인적 개편 방향을 고심하고 있는데 박영선 전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 야권 인사 기용설이 불거지며 정치권이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적합한 인물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대통령실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조만간 인선을 발표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예, 국민의힘은 총선 패배 이후에 쇄신책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패배 원인을 진단하는 세미나가 열렸죠? 네, 수도권 5선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김재섭 서울 도봉갑, 김용태 경기 포천 가평 당선인 등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에서 당선된 비윤계 인사들도 참석해 당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총선에서 참패했지만 정작 당은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의 안이한 상황 판단을 비판했습니다. 집권 여당 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참패였습니다. 위기가 위기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우리 당의 현재 위기입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총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혁신형 비대위가 구성돼야 한다며 영남 중심당의 한계, 대통령과 지도부에게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2차 당선인 총회를 열 예정인데 이때 비대위원장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는데 국회에서는 남은 쟁점 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죠. 네, 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민생 법안과 함께 최상병 특검법을 21대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상병 사건 특검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대통령과 여당은 여전히 반대하며 민심에 역행하는 오만과 만용을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는 권력의 불법적인 수사 개입과 외압 행사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특검법 처리를 위해선 여야가 합의해 5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여당에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급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라며 2일 본회의 개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2일 본회의는 잠정적인 아니라며 5월 임시회에서 중요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 회의에서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